안녕하세요. 바이앤드 우드워킹의 안성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수트를 조립을 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제 좀 남은 것들은 이렇게 촉과 색이 튀어나온 부분, 자판에 튀어나온 부분을 톱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다리평을 바닥에 평이 안 맞는 거를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일 마감을 하면은 이 수틀은 완성이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수틀이 끝나는 단계인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틀을 바이스에다가 이렇게 올려주고요. 양날톱, 자른 톱니를 이용해서 상판에 촉과 세기를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톱을 편안하게 굽힌 상태에서 그냥 힘을 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당기시면 돼요. 네, 잘라 나갔죠? 이럴 때 주의할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촉과 세기를 잘라내겠다고 힘을 주거나 아니면은 과하게 힘을 주거나 뒤쪽에 있는 날을 들어버리면은 상판, 자판이 톱질이 들어가서 나무가 파여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톱날 전체를 편안하게 자판에 얹은 상태에서 그냥 앞뒤로만 부드럽게 톱질을 하게 되면은 자판에 상처가 없이 이 세기가 촉이 잘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시고 편안하게 그냥 탁 얹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앞뒤로만 톱질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톱으로 잘라냈지만은 그 촉 부분이 약간 그 나무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체를 대패로 쳐도 되지만은 우리가 그 전에 조립을 하기 전에 상판을 대패를 쳤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치기보다는 끌로, 밀끌을 이용해서 이 촉만 나와 있는 부분만 살짝 다듬으면 됩니다. 끌을 바닥에 붙여서 끝에서부터 조금씩 톱질을 잘하게 되면은 거의 남아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간혹 그 톱질을 잘못하다 보면은 촉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를 끌로 살짝 미시면 돼요. 남아있는 부분이 없네요. 깨끗하네요. 톱질을 잘해서. 자, 나머지 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상판의 윗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이 바닥에 붙는데, 이 바닥에 붙는 부분이 상판에서 약간 사선으로 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한쪽은 붙게 되고 바깥쪽은 다리가 봉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직각인 각재를 봉을 만들어 가지고 사선으로 다리를 끼웠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끝이 바닥에서 띄워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띄워진 바닥을 톱질을 잘라내서 이 바닥에 평평하게 전체 면이 붙도록 그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데요. 그거를 잘라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리 끝에 보는 부분을 보시면은 떠 있죠. 이 부분을 바닥에 평평하게 붙을 수 있도록 먼저 떠 있는 부분보다 좀 높은 작은 나무 토막을 하나 바닥에 대시고요. 그 다음에 샤프나 연필 같은 거를 평평하게 그대로
엣지 상태에서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같은 높이를 따라서 긋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연필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은 바닥에 딱 붙게 되는 거죠. 물론 톱질을 잘해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마킹을 하겠습니다. 이때 마킹을 할 때 연필이 숙여진다거나 들려지면은 마킹 부분이 틀려지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됐습니다. 이제 톱질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 평을 맞추었습니다. 자, 세 곳에 다리를 눌러보면은 상판 쪽에 눌러보면은 까딱거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톱질을 했는데 깨끗하게 일자로 하지 못해서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까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럴 경우는 바닥에 다리를 다시 평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는 얘를 눕혀놓고 톱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얹은 상태에서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을 찾아서 거기를 천천히 바닥을 톱으로 조금씩 잘라내면서 평을 잡아줍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는 지금 평이 맞으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잠깐 모션만 보여드리면은 얹은 상태에서 바닥을 톱질합니다. 물론 얘가 낮을 경우, 이쪽 다리가 낮을 경우 높은 곳을 잘라내서 낮은 곳과 동일시 맞추기 위해서 톱질을 합니다. 이럴 때도 바닥에 내가 작업대를 사용하지 말고요, 여기다가 다른 판재를 하나 얹어 놓은 상태에서 톱질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끔씩 내가 톱질을 하다 보면 톱이 들려서 바닥을 잡아먹는 경우도 생기니까 항상 다른 부재를 얹어 놓고 톱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오일 마감만 남았습니다. 오일 마감을 하기 전에 내가 손볼 곳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시고 오일 마감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방금 톱질한 부분, 바닥 부분, 다리 부분의 끝에 부분에 약간만 사포질을 하고 바로 오일 마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을 하실 때는 항상 바닥부터 마감을 하시고 어려운 부분부터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바깥면을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내가 보여주는 겉면을 먼저 마감을 해버리면은 다른 곳을 마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를 자꾸 손을 대게 돼요. 그러면은 지저분해지기도 하니까 항상 바닥부터 마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겉면을 마감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오일을 칠하게 되면은 나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색감을 조금 더 깊고 짙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나무 수분이 보통 공기 쪽에 있는 수분이 나무 표면에 가장 많이 분포가 이루어지는데, 이 오일을 바르게 되면은 그 나무 표면에 있는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무가 틀어지고 휘어지는 현상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오일들은 UV 차단을 해주는 그 오일들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오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무를 보호해주고 미세하게 남아 나무 표면을 가구 표면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색감을 아주
예쁘게 조금 깊게 표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감을 얼마큼 해야 되냐? 우리가 마감할 때 페인트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얇게 여러 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그 마감법이고요. 그리고 마감을 몇 번 이상 해야 되냐? 막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그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오일이 나무 표면에 계속 그 침투되는 건 아니고, 사실 첫 번째 바르는 오일이랑 그 첫 번째 바를 때 오일이 나무 그 내부에 침투가 많이 되고요. 그 이상은 사실은 크게 나무 내부에 침투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 3회 정도만 마감을 하셔도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이상은 사실은 표면에 광을 좀 낸다거나, 그리고 좀 개인적인 마감을 많이 하면은 좋다고 생각해서 좀 과하게 하시는 건데요. 한 2, 3회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마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나서 마감을 처음에 첫 번째 우리가 바르는 걸 하도라 그러는데, 이 하도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바를 때 너무 오일을 많이 발라버리면은 나무가 또 그 가구가 좀 젖은 듯하게 그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은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게 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터치가, 마감을 바르실 때 터치가 너무 거칠어 버리면은 그 마감하고 나서 그 건조가 됐을 때 나무의 표면이 또 거칠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터치는 항상 부드럽게, 그리고 붓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고운 천을 사용하셔가지고 마감을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천을 이용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 작업을 할 때는 꼭 2회 이상은 마감을 꼭 하세요. 왜냐면 한 번만 하게 되면은 내가 혹시나 놓치고 마감을 하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2회 이상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감을 처음에 한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고운 사포 한 400방 정도로 한번 그 사포질을 부드럽게 스치듯이 부드럽게 한 다음에 또 재도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도장, 그럼 두 번째 마감을 할 때 2회, 3회 할 때 언제 해야 되냐? 그 마감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어떤 마감은 짧게는 30분, 몇 시간 후에 바로 마감을 하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오일들은 좀 하루가 지나서, 반나절 이상 하루가 지나서 재도장 하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꼭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하시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마감을 하고 그냥 하루 정도는 지났다가 마감을 하시는 게 또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마감을 했을 때 마감이 그 터치가 좀 거칠었거나, 아니면은 주위에 먼지가 좀 올라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마감을 할 때는 항상 주변에 청소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먼지가 올라오지 않도록, 왜냐면 보통 일반적인 마감재는 점성이 좀 있어가지고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먼지가 위에 올라와 버리면은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마감을 한 뒤에 보면은 거친 면이 발생한다거나 그리고 그 먼지 같은 잔재들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청소를 먼저 한 다음에 마감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마감, 재도장을 할 때는 그런 먼지나 아니면 터치가 거칠었을 경우 까칠까칠한 표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부드러운 그 사포 400방이나 그 이상 되는 사포를 가지고 표면을 부드럽게 스치듯이 살짝 없애주고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마감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3회 이상 마감을 하셨을 경우는 마지막으로 가장 고운 한 1000방이나 800방 정도 사포를 가지고 부드럽게 스치듯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막 사포질을 문지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스치면서, 왜냐면 살짝 까칠한 부분만 없애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과하게
사포질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마감을 한 부분이 벗겨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하게 사포질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교육 영상이니까 제가 한 번만 마감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오일 마감제 오일을 써야 되냐, 너무 많죠, 종류가.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는 거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주로 사용하는 나무는 이 오일을 발랐더니 이런 색감이 나오더라, 이런 빛깔이 나오더라. 그리고 오일 마감을 할 때 마감법이 좀 수월하더라. 그래서 그 마감제마다 오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는 거를 찾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같은 오일이라도 나무 수종에 따라서 그 표현되는 색감이나 빛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는 거를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보통은 가구제에 사용되는 오일들은 친환경 오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가끔씩 작업할 때 어떤 화학 성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마감하고 나서는 인체에는 해롭지 않으니까 국내에 요즘 판매되는 그 마감제는 대부분이 크게 인체 해롭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연 오일들도 있습니다. 천연 오일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오일들은 하도, 상도가 따로 구별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초벌로 사용되는 오일이 있고 베이스로 바르려야 되는 오일이 있고, 그 위에 또 따로 별도로 상도, 그러니까 재도장할 때 사용되는 오일을 구별해서 판매되는 오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런 상하도가, 그러니까 초벌과 재도장, 중벌을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오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내가 좋아하는 오일이 있으면은 또 구별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감을 조금 가끔씩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마감을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터치가 생각보다 마감을 잘해야지, 터치가 잘해야지 나중에 가구의 완성도가 또 한층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감을 조금 신경을 써서 정성을 들여서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수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보면은 처음에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톱질을 하고, 끌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그리고 좌판에 드릴링, 구멍을 뚫고, 그리고 나서 조립을 하고, 나와 있는 촉을 잘라내서 다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까지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들은 다른 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과정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기초 단계에서 제가 톱질하는 방법, 끌질하는 방법, 대패치는 방법, 마킹하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수공구를 사용하는 방법 가지고 가구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수툴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그 짜맞춤에 있어서 수공구를 갖고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작업 방식이 짜맞춤인데요. 짜맞춤에는 사계 맞춤, 주먹장, 흔히 가장 많이 쓰이는 주먹장, 장부 맞춤도 있고요, 연기 맞춤도 있고, 여러 짜맞춤 방식에서 또 그 수공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꼭 짜맞춤이 아니더라도 그 수공구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알면은 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움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우리가 간단한 그 소품이나 아니면 선반이나 크게는 책장이라도 만들고 싶을 때 기계로만 가지고 작업을 하기에는 가끔씩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공구를 사용할 줄 아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가구를 만들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
수공구로만으로도 충분히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스툴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가구를 만들 때는 수공구만 가지고 가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기계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수공구 한다거나 아니면 디자인적인 그 작업을 해야 할 때 또 수공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짜맞춤을 할 때는 필히 물론 수공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수공구와 기계를 갖고 어느 게 더 낫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가구를 만드시면은 조금 더 완성도 있고 그리고 수월한 방식으로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계라고 무조건 다 편한 건 아니고요. 가끔은 수공구가 더 수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스툴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수공구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공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가구가 어떻게 제작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작품을 가지고 다른 소품이나 가구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